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260mm로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맨홀이 역류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찍혔는데요. 상가에 있는 골목길 역시 물에 잠겨서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예, 지나다닐 때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연속으로 하늘이 번쩍번쩍합니다. 번개가 치고 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 장면이에요. 섬광이 온통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천이 불어나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제보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불어난 물이 바로 옆에 있는 산책로까지 넘어올 듯 위협적이고 지금 경광등이 번쩍이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그 다리인데요. 밑으로 상당히 빠른 유속 그리고 불어난 하천 물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산책로 같은 경우는 출입이 통제가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지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영상은 경상남도 피해 지역들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경남 진주시 판문동 오늘 새벽 현장 화면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영상인데요. 지금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배수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예. 물이 빠지지 않아서 작업을 하는 현장 화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방대원들도 출동을 해서 배수 작업을 돕고 있고 주민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나무도 쓰러진 영상 보고 계신데요. 예. 지금 호남과 마찬가지로 경남권 역시 남해, 사천, 진주 등에서 시간당 70mm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맨홀이 막혀서 역류하는 그런 현장 화면도 함께 보셨고요. 나무가 도로를 막아서 소방대원들이 전기톱을 들고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추가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이고 버스도 물이 유리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의 시간당 강우량 자료를 보면 상황이 이해됩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나타나는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는 굵어진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우산을 쓰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운전 중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지하 건물의 침수도 시작됩니다. 허술한 축대는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도 급증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의 기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배수로나 배수구를 청소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농촌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사전 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빗물이 논밭에서 잘 흘러나가게 하려면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미리 파내야 합니다. 지조를 설치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난 뒤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이 잠긴 논밭은 서둘러 물을 빼고 그 직후 방제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건 신속히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은 마르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같은 농작물이라도 품종에 따라 생육 시기, 개화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다릅니다. 농지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가축도 사전 사후로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악천후 전에는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안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온 뒤에는 가축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축사 안에 호흡기 질병이 돌 수 있으니 2주 정도는 건강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급여하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른 키보다 더 깊은 저수지가 된 도심 도로.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배수시설을 잘 갖추는 것만큼 평소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많은 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폭우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 시설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구 역할도 중요한데 일부러 덮개로 막거나 각종 쓰레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장마철 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하차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직은 건널 수 있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돌이키지 못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자동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하고 없는 곳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심 가운데 특히 해안 지역은 만조 시각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바다 근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아 배수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대에 침수판,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예방적인 조치, 또 이런 물막이판이라든지 이 빗물바지 같은 것들 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비에도 침수가 생겼다면 바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침수 정보 지도를 활용하면 침수 예상 지역과 대피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능선사이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침수 대비를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지하 공간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에는 구두나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안전합니다.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삼가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은 멀리 피해갑니다.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합니다.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하고 산사태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대피 시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